네, 오늘 전차군단과 연기금이 돌아오면서 코스피가 1%의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자, 반등의 어떤 기대폭은 좀 제한적인 상황인데요. 증시 갑론을박 오늘장 탑10을 통해서 전략 세워보시죠. 오늘 출연자 소개해주세요. 허준식 해설위원님. 네, 자 오늘 화요일은 메리츠 종금증권 강북센터 소동수 대리하고요. 동양증권 골드센터 강남점에 박세진 대리 함께하는 날입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좀 이제 어떻게 지내셨는지 좀 봐야 될 텐데요. 뭐 시장 얘기 좀 먼저 해보죠. 한 주간 좀 어떠셨어요? 맞아요. 아주 정신이 없고 그냥 혼미한 네. 시장이었습니다. 코스닥에서 좀 많이 파셨나요? 아니면 양시장 다 왔다 갔다 하셨나요? 저는 뭐 솔직히 제가 잘해서 안 다친 거는 아닌데 네. 운이 좋아서 안 다쳤는데 오늘 좀 주위 동료라든가 많은 좀 사람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언젠간 저렇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겠다 생각하셨어요? 조심해야 코스닥 쪽으로 되겠다. 아무래도 좀 많이 하시죠, 지점에서는. 좀. 당연하죠. 그렇죠. 네. 박세진 대리님 어떠셨어요? 네, 아마 대부분 투자자분들께서 같은 생각 하실 것 같아요. 네. 이게 왜 우리나라 시장만 너무 참담하죠. 어떻게 보면은. 오늘 종합주가지수 거래소 시장 중심으로 어느 정도 반등이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계좌 수익률에 전혀 제고가 되지 않는 종목들이 반등을 또 주도하다 보니까 많이들 힘든 걸 느끼실 텐데 실질적으로 항상 주식을 해야 되는 그 주체는 매니저밖에 없습니다. 사실 펀드 매니저밖에. 그러니까 사실 이런 식으로 좀 대응이 그 맥을 좀 잡기 어려운 시장은 차라리 좀 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좀 쉴 시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강하게 드는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좀 두 분 다 좀 힘드셨던 것 같은데, 저희 키워드 통해서 이제 좀 점검을 해보면서 내일장에 좀 어떤 그 승부수를 띄워볼 만한 종목군들 좀까지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키워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장을 구성한 10가지 키워드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동부그룹주. 그야말로 우르르, 와르르 오늘 무너졌습니다. 자, 계열사의 신용등급 강등 소식이 있었고요. 또 오후 정도에 들어서서 비금융 계열사들에 대한 구조조정 합의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동부그룹주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는데요. 52주 신저가는 물론 또 일부 종목들의 하한가, 동반 하한가 시세까지 나타났습니다. 자, 동부그룹의 자구 계획 이행이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시됐고요. 그에 따라서 외부에서 구조조정에 대한 압력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후 3시부터 산업은행이 동부그룹의 구조조정 방향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동부그룹의 운명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키워드 보시죠. 코스닥 주의보입니다. 또다시 코스닥의 경보가 울립니다. 520선에서 540선 부근까지 반등을 줬다가 다시 한번 201선을 오늘장에 이탈하는 흐름을 나타냈었는데요. 그래도 그 선을 회복하면서 오늘 종가 마감시켰습니다. 추세 전환에 실패한 코스닥.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좋지가 않습니다. 코스닥, 다시 한번 주의가 필요한 구간인지 비중을 확실하게 줄여야 되는 것인지 판단 필요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보시죠. 한국전력입니다. 되밀리던 한국전력이 121선에서 최근 반전의 고리를 찾았습니다. 오늘 주요 이평선을 모두 돌파하면서 추세 복귀의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오늘 3% 이상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한국전력, 이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기대감도 작용하고 있다는데요. 세 가지 키워드 가운데 어떤 걸 선택해 볼까요? 허준식 해설위원님. 네, 자 키워드가 동부그룹주 또 코스닥 한전까지 와 있는데요. 동부그룹도 상당히 좀 한번 봤으면 하는 키워드인데, 자 서동수 대리님 이 중에서 좀 먼저 어떤 거 보면 좋겠습니까? 일단 코스닥 주의보 한번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코스닥 주의보면 앞으로 더 떨어질 것 같으니 주의해보자, 경계하자 이런 의미로.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코스닥 지수가 반등에 성공을 했었어요. 네. 성공을 하면서 20일 이동평균선까지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거기서 튕겨서 내려오면서 네. 추세를 반전을 전혀 하지 못하고 예. 하락 추세를 지금 계속 지속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오늘 사실 지나고 나서 쌍바닥을 이루면서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겠느냐 하면서 추세에 있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에 다시 또 왔다. 121선은 어제 깼었고요. 오늘 201선 근처에 있는 걸로 제가 아까 나오기 전까지는 보고 왔었는데요. 오늘 근데 또 수급도 기간 매도가 좀 상당 부분 많이 이루어졌었고 외인도 오늘 하루 종일 매도였다가 오늘 또
장 막판에 또 플러스로 전환을 했거든요. 사실 외인이 저번에 기술적 반등을 이뤘을 때 이 부근에서도 매수가 들어왔었기 때문에 그때 한번 좀 믿어보자라는 생각도 좀 있었는데 네네. 예. 어떻게 됐든 지금 아닌 종목들도 있습니다. 사실 그 지금 시장을 이기고 있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어요. 원래 시장을 이기지 못한다고 이렇게 정설인데 코스닥 아직 지금 시간이 좀 지나봐야지 알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언제라도 이 시장이 깨지면서 잘 나가던 종목들도 결국에는 시장 탓에 한꺼번에 쫓아가면서 같이 키 맞추기를 할 수 있는 아주 안 좋은 시나리오도 생각을 지금 충분히 해놔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대부분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코스닥 주식 중에서 뭐 많이 좀 손해가 나 있는 종목들을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 그나마 어느 정도 수준이 하락 수준이 그렇게 심하지 않다면은 지금 한번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도 모르고 아니면 잘라야 될지도 모르는 아주 애매한 지금 그런 중요한 자리에 지금 와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오늘 일단 아까 그 장중에 한 0.9%인가요? 거의 한 1% 밀렸다가 그래도 거의 이제 거의 보합까지는 끌어올려놓고 마감됐거든요. 네, 이렇게 좀 저가매수 한쪽이 아까 외국인이 샀다고 그러셨나요? 외국인 수급이 매수 유입으로 전환되면서 네. 근데 사실 이게 뭐 외국인이 사면서 시장이 올려졌다라고 좀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좀 어느 정도 이제 바닥 저가 매수가 항상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 코스피 그 거래소 시장을 볼 때 계속해서 지금 그 시장에 대한 희망을 그래도 포기를 하지 않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극심한 디커플링을 갖고는 있지만 그 계속해서 그 박스권을 유지하는 가운데서도 그 박스권의 추세 자체가 상승 터널형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 그 말은 결국에 그 박스권 하단의 저점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형국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속도는 느릴지언정 방향 자체는 그래도 전체 글로벌 시장하고 아주 동떨어 있지는 않고 언제든지 좀 추격의 발판을 좀 삼을 수 있는 기회를 내포를 하고 있다라고 좀 저희가 보고 있는 건데 그 사실은 코스닥 지수도 넓게 펼쳐보면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저점 자체가 상당 그 하단에서는 점점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워낙 그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 저희는 사실은 지수에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특히 코스닥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개별 종목에 굉장히 이제 포트 비중이 또 크게 편성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도 보면은 사실 뭐 마이너스 8, 9%대에서 플러스 4, 5%대로 끝난 종목이 제가 본 것만 한 서너 종목이 되는 것 같아요. 변동성이 워낙 극심하기 때문에 사실 뭐 박스권 하단에서 매수하고 뭐 상단에서 뭐 어느 정도 이익 실현하고 이런 게 사실은 코스닥 시장에서는 통용이 잘 안 되죠. 네네. 하지만 이제 시장 자체가 아까 뭐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시장 리스크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멀쩡하게 좋은 이익 모멘텀이라든지 좋은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종목까지 같이 무너질 거를 걱정하는 시점은 이제는 조금 지나지 않았나.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그런 시장이 한번 나왔죠, 사실은. 근데 거기서 이제 버틴 종목들까지 또 한 번 무너지느냐가 관건이긴 한데 말씀 주신 대로 사실 뭐 이건 아무도 확언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제는 조금 이제 그런 걱정 때문에 아예 코스닥에서 우르르 다 떠나 있어야 된다 이런 논리에서는 조금 더 이제 저점 매수 관점도 약간씩은 견지를 해도 되는 그 시각을 봐도 되지 않을까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 박세진 대리님은 그 지난 6월 9일 날 나왔던 이게 보니까 이제 520선이었네요. 장중에 520.89 그리고 오늘이 524.7 정도인데요. 단기간에 사실 저희가 이제 이런 코너 하다 보면 항상 문제가 되는 게 그 시점을 그러니까 그 시간을 얼마로 볼 거냐 뭐 이런 그 중기냐 장기냐 단기냐 그런 관점의 차이는 있을 것 같은데요. 좀 단기로 제가 여쭤볼게요. 단기로는 그러면 저 6월 9일 저점인 한 520선 정도, 그러니까 오늘 나왔던 장중 바닥이 좀 단기간에 좀 의미 있는 지지라인이 된다고 시장에서 보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만약 시장의 추세가 지금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뿐만이 아니라 전체 글로벌 시장이랑 거래소 시장까지 비슷한 추세로 간다고 하면 코스닥 시장만 괴리되는 국면은 이 정도에서 좀 단기에 마무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꼭 코스닥만의 이벤트가 아니라 항상 이제 시장은 국내 증시에서도 상대적으로 또 디커플링이 생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대형주와 중소형주 간의 그 특정 기간 동안의 상대 강도를 비교해서 고평가다 저평가다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 저점이 그 이제 클라이막스가 항상 중소형주들이 그 대형주 대비해서 15% 정도 이익이 발생되는 시점에서는 항상 클라이막스를 형성을 했었습니다. 저희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들 이제 또 그게 역전이 돼서
그래서 오늘도 대형주들이 또 크게 올라왔기 때문에 네네. 또 분명히 뒤집어지는 추세로 좀 가고 있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시점까지 이제 진행이 또 됐다고 하면은 다시 코스닥 쪽으로 또 매기가 들어올 수 있는 계기가 또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서동수 대리님은 어느 정도 보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일단 520 정도가 지켜질 수 제가 말씀드린 거나 박세진 대리가 말씀드린 거나 뭐 거진 별반 다를 건 없는데 사실 지금 최근에 그 양극화 현상이 굉장히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특히나 코스닥 종목 중에서 그거는 제가 결국에는 펀더멘탈 문제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2분기 실적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지금 여기 그 주가 형태가 유지가 되느냐 아니면 무너지느냐 네네, 예. 차이인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다른 분들한테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자기가 잘 아는 종목에 한해서 2분기 실적이라든가 3분기 실적이 좀 추적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 추가 매수를 하는 구간이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 종목에 대해서는요? 지금 제가 지금 분명히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20% 깨져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지금 다 와가지고 팔려고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 지금 가지고 계신 해당 종목이 2분기 실적이 진짜 괜찮다라는 확신이 있고 3분기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비중을 좀 더 늘려야 된다. 하지만 그러한 종목들도 시장이 만약에 깨지면은 한순간에 하루에 10% 15%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긴장감을 가지고 계시되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워가지고 1, 2트 안에 이상한 수급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미련 없이 무조건 때려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좀 바보 같은 질문을 드린 것 같은데요. 네. 두 분 다 지수는 잘 안 보시고 종목별로 코스닥을 대응하자는 견해시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이제 뭐 코스닥 지수가 1차 지지라인이 얼마입니까? 연구원한테도 물어보면 잘 말 안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런 질문을 드린 것 같네요. 자, 이쯤 하고요. 바로 다음 키워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보시죠. 자, 출연자 두 분의 말을 종합해보면 그래도 코스닥의 전저점은 지지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겠다 쪽인 것 같은데 글쎄요, 그쪽을 좀 이탈할 수 있겠다는 우려감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이런 의견이 양립하고 있는 가운데서 코스닥에서 내가 제일 잘 나가 하는 종목군이 있습니다. 그래도 좀 긍정적인 대목이 아닐까 하는데 코스닥의 모바일 게임주 게임빌과 컨투스가 살아있다는 거죠. 신고가 부근에서 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통합 플랫폼에 따른 기대감, 이 양사의 시너지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 5번째입니다. 삼성전기는 울고 LG 디스플레이는 웃고 계속 이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데 오늘까지도 좀 도드라졌습니다. 삼성전기 오늘 52주 신저가에서 딛고 약간의 반등을 보여주긴 했지만요. 최근에 계속 약세고요. LG 디스플레이는 52주 신고가입니다. 자, 삼성전자와 LG전자의 2분기 엇갈린 실적 전망에 따라서 관련 부품사들로 그러한 우려감과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는 구간인데요. 비단 이 두 가지 종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관련주들의 그런 기대감과 우려감 교차하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G3뿐만 아니라 아이폰 6에 대한 기대감도 작용하고 있네요. 6번째 키워드입니다. 자동차 3인방. IT주에 이어서 자동차주 3인방까지 합세하면서 오늘 코스피가 1%의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어제 브릭스 국가의 현대기아차의 시장 점유율이 사상 처음으로 11% 돌파했다는 호재, 그 이슈를 키워드로 전해드렸는데요. 자, 오늘 자동차주 3인방 상승을 했습니다. 반등 모드 지금부터 계속 탈 수 있을까요? 박스권 하단 부근에서 지금 반등, 강한 양봉 보여줬습니다. 7번째 키워드, 타이어주의 동반 하락입니다. 넥센 타이어가 유럽의 신공장을 증설하기 위해서 1조 2천억 원의 자금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자기 자본 대비 150% 비교적 좀 부담스러운 규모인데요. 그리고 한국 타이어가 사내 공모문을 통해서 사상 최고의 재고가 쌓여 있다는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따라서 타이어주들이 동반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앞으로 타이어주들 어떤 움직임을 보일까요? 자, 오늘 종목 움직임 4가지 키워드로 알아봤습니다. 어떤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허준식 해설위원님. 네. 자, 이번엔 박세진 대리님 이 중에 어떤 거 볼까요? 예, 오늘 자동차, 현대차 중심으로 크게 좀 반등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좀 말씀을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 3인방이면 3인방은 누군가요? 기아차, 모비스 이렇게 해서. 모비스, 네. 모비스까지 넣으세요. 그리고 오늘 자동차 중에서는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가 좀 좋았던 흐름이고 기아는 사실 조금 주춤했던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현대차가 한 2% 올랐었던 상황인데 이렇게 좀 차별화돼서 나왔던 이유는 좀 뭐라고 보세요? 일단은 뭐 기술적인 부분에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 되게 오늘 반등이 중요한 기술적 지지라인에서의 반등이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건 정말 장기 추세 이탈까지도 염려를 해야 될 수도 있는 200주봉에 딱 걸려 있는 가격대였습니다. 네, 여기서 좀 예. 반등이 됐었기 때문에 사실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진즉에 이 부분을 좀 내줬었고요. 깼나요, 거기는? 예. 기아차는? 네. 근데 뭐 이런 부분들이 뭐 사실 뭐 현대기아차 정도 되는 사이즈의 주식들이 뭐 기술적인 뭐 포인트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뭐 판매 대수라든지 그 이익 모멘텀 같은 부분들이 사실 차트에 녹아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네네, 예. 그래서 뭐 최근에 가장 발목을 붙잡고 있는 환율 우려 연초부터 계속해서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다만 어제 사실 뭐 브릭스 판매 대수 뭐 사상 최대치 갱신했다라는 부분 뭐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뉴스지만 또 반대로 유럽 지역에서는 또 유일하게 또 점유율이 낮아진 게 또 현대기아차거든요. 그러니까 네, 예. 좋은 뉴스 안 좋은 뉴스가 좀 공존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가격 매력으로 봤을 때 지금부터 추세적인 반등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포인트인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할 필요가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시총 상위 뭐 100여 개 종목 중에서 그 이제 현대기아차까지 이제 그 상승에 가세를 하면서 사실 지수 상승에 기름을 부어줬지만 네네. 이 부분이 다시 이제 또 지수 상승의 그 주도권을 가지고 가기에는 약간 제한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빠질 구석도 사실은 없어 보이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매수 시점으로 봤을 때 사실은 되게 매력적으로 보이거든요. 지금 자리가 굉장히 저가에 포진을 해 있는 것 같고 지수가 지금 같은 추세로 막 이렇게 대형주 쪽으로 매기가 쏠린다고 그러면 현대기아차 쪽으로 강한 또 상승 그 매수대가 유입이 될 거로 보여지지만 또 한 가지 조금 이제 시기적으로 기다려봐야지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은 임금 협상 관련된 부분. 매년 현대차 차트 이제 월 단위로 펼쳐서 보시면은 6월에서 7월, 8월 걸쳐가지고 한 번씩 급락이 나오는 구간이 꼭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임금 협상 그리고 결렬, 파업으로 이어지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저점은 연중 저점은 그 부분에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업 후에 이 부분들 이제 노사협상 그 타결되면서 다시 이제 생산 재개 뭐 이런 뉴스 달고서는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6월 3일부터 1차 임금 협상 시작했는데 계속해서 지금 기싸움 하고 있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사측에서도 환율 부분 때문에 그 노조 측 요구를 좀 쉽게 수용해 줄 수가 없는 그런 분위기고 18일 날 4차까지 지금 진행을 했었는데 이마저도 지금 좀 타협점을 못 찾았습니다. 이러면은 또 우리가 또 수요일 내에 현대차 노조 총파업이라는 뉴스 코멘트를 또 들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의 반등 물론 달갑고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지만 기왕 지금 어차피 주도권 자체는 IT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 굳이 자동차 섹터를 공략을 한다면 그 저희가 이제 자주 언급을 드렸었던 그 자동차 부품주 쪽 특히 뭐 어떤 부분이 좋다라는 말씀을 자주 드렸으니까 뭐 그런 네네. 부분들은 참고가 될 것 같고요. 네. 어제 그 미국 쪽에서 지표들 뭐 PMI랑 주택 지표 잘 나왔잖아요. 이런 쪽들도 좀 연결해서 볼 수 있을까요? 오늘 반등이랑 자동차 쪽? 뭐 잘 안 보세요? 별로 영향이 없다고 보세요? 뭐 영향 당연히 있겠지만요. 뭐 저는 이제 개별적인 이슈로 좀 많이 판단을 하는 편이고요. 사실 그런 지수들이 진짜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특히나 매출이나 영업이익단으로 바로 반영이 되는 게 그냥 기대감으로 하는 건 저는 별로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은 예. 다 기대감 아닌가요? 예, 일단, 사실은 예.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의 선반영이 다 주식 시세를 만드는 네, 거예요. 뭐 그것도 맞는 말씀이시죠. 네네, 예. 네, 맞는 말씀이신데요. 어떻게 됐든 현대차는 지금 5년 만에 신차 모멘텀이 왔습니다. 신차 모멘텀이 왔는데 처음에 YF 소나타가 나왔을 때 그때부터 이제 주가가 상승하는 촉매로 작용을 하고 이번에 네, LF 소나타가 나오면서 네. 그렇게 움직이지 않겠느냐 애널리스트들도 다 그렇게 많은 컨센트를 많이 모았지만 사실 진짜 아까 말씀드렸지만 환율이 문제였습니다. 1분기 대비해서 한 90원 정도가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떨어졌죠. 이렇게 되면은 한 10원 떨어질 때마다 0.1%의 영업이익 조정이 있게 되는데 그럼 0.9%의 영업이익 조정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희가 현대자동차라든가 기아자동차 OP마진을 보통 10% 중심으로 해서 보는데 0.9%가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9% 초반대에서만 하면은 선방이 지금 나온다고 본다고 하는데 지금 2분기 실적 컨센서스를 저희 회사 하우스에서는 지금 9.5% 단기 순이익단에서 9.9%까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LF 소나타 관련돼서 옛날처럼 자동차 완성차 업체가 환율 민감도가 강하다는 얘기는 일단 좀 접어두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도 환율이 가장 큰 리스크이기 때문에 기아차보다는 현대차를 먼저 최고로 삼고 그 앞에 있는 거는 신차 모멘텀이 일단 먼저 시작을 했다는 점. 그리고 제네시스하고 소나타가 나왔는데 지금 소나타에 대한 반응은 조금 약간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네시스가 지금 미국에 실출시가 됐는데 10일 이내에 쇼룸에 안에 있는 차까지도 지금 5,000불 정도의 프리미엄을 붙이면서 팔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의 인기를 지금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 안에는 사실 제네시스라든 게 디자인이 너무 닮았다, 프리미엄 브랜드랑 너무 닮았다 이런 얘기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충돌 테스트 있었죠. IIHS 여기 이제 미국 보험 개발원인가 거기서 하는 이제 그 신규로 추가된 그 많은 그 항목이 있는데 26개인가요? 거기에서 전등급 굿 판정을 받았습니다. 별 5개를 넘어서서요. 강판을 많이 써서 차가 무거워졌는지 많은지 그러면서 욕을 많이 먹었을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연비를 신경 쓰지 않고 안전을 생각하는 프리미엄 브랜드를 선호하는 고객들 입장에서는 지금 주요하고 있고 지금 미국 시장에서 지금 선전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근데 왜 하필 이제 오늘이었냐 이런 부분을 시청자는 궁금해할 것 같은데 그 오늘 왜 반등은 나왔다고 보세요? 예, 아무래도 일단 지금 프리어닝 시즌이라는 시즌에 지금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삼성전자 얘기 때문에 좀 이런 2분기에 대한 실적 레벨이 굉장히 많이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 이미 좀 내에서는.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뭐 이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도대체 멀쩡한 애들이 어디냐 그러면서 그 관심에서 시작이 됐다고 보는데 일단 LF 소나타라든가 일단 그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이미 미국 출시 제일 큰 시장에서는 어쨌든 3분기에 가장 크게 반응이 되면서 실적에다가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신차 모멘텀으로 한 판매량 증가가 일어나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시점이 오늘 일단 반등 나왔던 거는 앞으로 나올 뭐 LF나 제네시스에 대한 신차 모멘텀이 오늘 좀 더 강하게 반영됐다 이런 정도로 이제 보신다는 슬슬 거죠? 관심을 봐야 된다라고 해야 된다라는 신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서 제가 봤을 땐 지금 6, 7, 8월 경상수지 무역 흑자가 나는 이런 시점에서 환율 하락에 대한 그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시간이 한두 달만 지나게 되면 7월만 된다고 하더라도 8월 한 달만 지나면 되기 때문에 환율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를 좀 낮춰도 되겠다. 이런 컨센서스와 함께 3분기에 LF소나 신차 모멘텀이 확 가중이 되고 있는 현대차 그리고 미국에서도 지금 신차의 그 효과가 좀 괜찮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현대캐피탈 아메리카라고 있습니다. 그 자동차 미국에서 사게 되면 현대자동차에서 론을 해주는 거죠. 리스 할부를 해주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 전체 판매량의 한 50% 정도를 현대캐피탈 아메리카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지금 이 현대캐피탈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2009년도부터 해서 지금 연 13년까지 연 45% 정도 매출이 성장을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큰 성장세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신차 모멘텀 때문에 그렇고요. 여기 현대캐피탈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지분이 80%가 현대차고 20%가 기아차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현대차 신차 모멘텀이 끝나게 되면 기아자동차 신차 모멘텀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캐피탈에서 얻게 되는 매출 증가분도 이제 그 자회사로서 현대차에게 좋은 우호적인 이 매출이라는 영업이익을 인식하게 된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아주 좋은 시점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오늘 양봉이 한번 보여줬죠. 그렇기 때문에 2분기가 실적이 발표되는 시점 전후로 해서 좀 상승을 한번 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그냥 좀 보자는 견해세요? 어떤 견해세요? 현대기차. 단기적으로는 지금 오늘 같은 날만 하더라도 분할 매수에 나눠야 되는 3분할 매수를 했을 때는 3분의 1을 충분히 들어갈 부분만한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사님도 같은 생각이세요? 자동차가 지금 정도면 사볼만 하다 아니면 조금 기다려보는 게 맞겠다. 왜냐면은 지금 아까 뭐 PMI 쪽 그 PMI 지수나 뭐 이제 경제지표 관련된 호조를 모멘텀으로 받는 쪽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런 쪽을 노리고 산다 그러면은 소재나 뭐 이쪽을 들어가는 게 맞고요. 지금 철강이라든지 소재 쪽을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고 사실 오늘 현대차 같은 경우에 왜 하필 오늘이냐라고 봤을 때는 약간 시장에 끌려서 올라갔다라는 느낌을 저는 좀 강하게 받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좀 단기적으로는 그냥 좀 보자, 관망하자는. 말씀 주셨던 금융법인의 호조라든지 그 최근에 현대차 레포트 보면은 내수 시장하고 금융법인에 대한 모멘텀이 자꾸 언급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지금 해외 시장에서의 가시성 자체가 예전보다 지금 많이 좀 체력적으로 좀 약해졌다라는 거에 반증이라고도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 뭐 결과적으로는 이제 뭐 사이클상 다시 한번 돌아갈 때는 됐기 때문에 준비하는 차원에서는 뭐 같은 해외 의견입니다. 시장에서 굉장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 현대기아차가 유럽 시장에서 점유율을 낮추는 거는 그쪽 시장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던 제2의 성장으로 보고 있는 브릭스에서의 성장은 지금 12%가 넘었죠. 그러면서 지금 사상 최대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현대 기아차가 글로벌 탑3 플레이어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중국과 브릭스의 판매입니다. 그쪽에서 의미 있는 포지션을 가지고 간다면 저는 충분히 주가 상승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오늘 같은 날 충분히 분할 매수 정도 관점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토론할 키워드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미라 앵커. 네, 자동차주 서동수 대리는 박스권 그 이상의 흐름도 좀 기대를 하시는 것 같네요. 자, 8번째 키워드 보시죠. 화장품주가 2분기 프리어닝 시즌에 미인주로 등극하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이 아주 좋을 것이다. 또 중국발 모멘텀에 따른 성장성 좋다라는 내용들인데요. 이에 따라서 연일 급등세가 이어지고 매기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 화장품 제조라는 종목이 상한가 시세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실적 좋은 화장품주 지금이라도 담아야 할까요? 9번째 키워드. 네, 삼성전자가 과연 2분기에 영업이익 8조 원을 채울 수 있을 것이냐. 8조 원이라도 채울 수 있을 것이냐 의구심이 퍼지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좀 공포에 떨고 있는 것은 삼성전자보다 IT 부품사들입니다. 삼성전자발 실적 부진이 IT 부품주로 확산되고 있는 우려감이 확산되고 있는 구간인데요. 어제 일진 디스플레이에 이어서 오늘은 이녹스까지 이 삼성 쪽의 이 태블릿과 모바일 판매 부진으로 2분기 실적이 안 좋을 거라는 분석이 나왔고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10번째 키워드입니다. 오늘 삼성증권에서는 현재 한국 증시를 가로막고 있는 요인이 바로 실적에 대한 불신이다라는 분석을 했습니다. 성장성과 밸류에이션 매력에도 불구하고 이 한국 증시 실적에 대한 불신이 소외의 원인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MSCI 코리아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연초 대비 14%대로 하향 조정됐고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하향 조정될 여지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어떤 토론 키워드 선택해 볼까요? 허준식 해설위원님. 네, 자, 이번에는 제작진이 선정한 프리 어닝 시즌에 대처하는 자세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장사들 2분기 이제 실적 전망들이 좀 각 증권사 특히 이제 뭐 퀀트 애널리스트라고 하는데 이쪽들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좀 이익 전망은 좀 하향 추세로 나오는 것 같아요. 뭐 혹시 섹터별로 좀 혹시 파악되신 거 있나요? 뭐 이렇게 이쪽이 좀 더 많이 내려오고 있다 이런 거 혹시? 내려오는 쪽보다는 지금은 그 연초부터 계속해서 하향 조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만 해도 벌써 1조 이상이 그 연초 추정했었던 2분기 컨센서스 대비해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뭐 7조대로 완전히 굳어졌죠, 지금은. 근데 그 전반적인 부분에서 이제 그나마 좀 이제 턴어라운드 내지는 그 이익 상향이 좀 점쳐지는 쪽을 지금은 찾아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시장에서 사실은 그런 종목들만 살아남아 있는 겁니다. 거의 그런 쪽이 어떤 쪽인가요? 뭐 조금 디스플레이라든지 네. 뭐 통신 쪽, 통신? 예, 네. 통신 디스플레이가 게임도 좀 들어가나요? 모바일 게임도 게임으로 컨센서스. 요즘에 거긴- 종목이 통으로 섹터로 하기에는 굉장히 힘듭니다. 게임은 아니 전 세계 게임이라고 컴퓨터 쓰면 된다는 거죠. 아, 그런 그러니까, 어떤 예, 특정 종목군만. 좀, 예, 그런 게 그리고 좀- 최근에 이제 가장 체감적으로 많이 느끼는 게 이제 IT 부품 쪽이실 것 같은데 아까 이제 코스닥이랑 좀 연결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쪽은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응은? 실전 매매로 해서 이제 실제로. 근데 IT 부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 아무리 지금 이익 컨센서스가 낮아져 있고 좀 이제 그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 저가 매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적인 그 이익 수치의 확인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항상 이제 저희가 부품주들이라든지 뭐 코스닥 종목들 같은 경우가 죄송합니다. 그럼 질문 이제 다시 드려볼게요. 항상 저희가 지점에서 고객을 응대하다 보면 제일 곤란한 질문이 그거잖아요. 아까 대리님도 10에서 20% 물린 사람이 전화하면 진짜 애매하다 그러셨잖아요. 아 그건 괜찮아요. 아, 괜찮아, 20%는. 그럼 몇 40% 프로가- 50%가 문제죠. 아, 그럼 바꿔볼게요. 4, 50% 물린 손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물어보면 제일 곤란하잖아요. 답을 해주기가. 저는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네. 오늘 당장 팔라고 말씀드립니다. 아, 그런 부분들은 팔아야 되고 10에서 20% 정도면 조금 더 기다려보는 쪽? 이런 쪽인가요? 그거는 이제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실적 가시성, 성장 가시성이 다시 살아나느냐 그걸- 없느냐. 그러니까 그 고객분들이 그걸 모르니까 들고 있는 거죠. 그 컨센서스가 증권시장에서 만들어지지 않았고 네, 네. 수급으로 받쳐주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는 일단은 지금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미 들어가서. 근데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실전 네. 투자 측면에서는 이게 지금 항상 이제 시장의 기대와 관심이 제고되는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이익 성장에 대한 그 가시성이 좀 뚜렷하게 보이고 있는 쪽은 이미 네. 시세가 발현이 돼 있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그리고 네, 네. 지금 같은 상황에서의 종목들을 쳐내는 게 사실은 마음이 편하지만 네. 이것들을 또 무조건 잘라내다 보면은 이게 결과적으로 나중에 봤을 때 또 반등의 폭도 엄청 나거든요. 그러면 근데 예,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러면 만약에 질문을 다시 좀 드려볼게요. IT 부품이 지금 굉장히 많이 빠져 있잖아요. 고점에서 거의 대부분은 다 막
반토막 이상씩 나 있고. 근데 그러니까 말씀 주신 게 IT 부품 쪽에서 그런 종목들을 만약에 본다 그러면 그게 이제 IT 부품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차라리 우리가 이제 시클리컬이라고 하는 뭔가 이제 사이클이 다시 도래할 수 있는 드려보려고. 그러니까 IT 부품이 많이 빠져 있는데 그러면 기다려보자라고 말을 할 만하게 어떤 재료가 나와야 될 텐데 그런 모멘텀은 뭐가 된다고 보세요? 만약 그쪽이 되려면. 만약에 되려면 네. 스마트워치라든가 새로운 스마트 디바이스라든가 새로운 우리가 이거 빵 터져야 예, 된다. 어플라이언스가 나와가지고 네. 예, 거기에 대한 이제 사람들의 관심과 뭐 매출을 빵 터져줘야 되겠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려고 했었던 말씀도 계속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IT 부품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리스크는 사이클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이클이 아니라 IT 그 부품주들은 가장 큰 리스크는 채용과 이제 탈락의 위기에 항상 생존의 기로가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제품 단계가 진화하고 그 선호하는 제품군이 바뀌게 되면 같은 카메라 모듈이라도 어떤 업체 것들은 더 이상 이제 그 상위 밴드 납품이 불가능해지는 밴드들이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IT 부품주들이라도 얼마나 그 현재 제품군에서 핵심적인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회사인데 같은 이제 실적 우려로 빠졌는지 아니면 앞으로의 그 뭐 부품 채용이라든지 못 따라가서 빠졌는지를, 그렇죠. 그런 네. 부분들을 옥석 가리기가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네. 통으로 이거는 이게 삼성향 납품 부품주였기 때문에 같이 빠졌다라고 다 같이 또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예.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의 확인이 좀 반드시 선행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 자, 그러면 바로 마감해야 되나요? 자, 그러면 인터넷 좀 잠깐 여쭤볼게요. 인터넷하고 게임이나 인터넷 포털 이쪽은 좀 잘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일부 잘 되고 있는 종목군들은 이쪽은 지금 구간대에서 좀 긍정적으로도 가능하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다 모멘텀이 살아 있습니다. 뭐 다음 카카오라든가 요즘에 오늘 아침에 보니까 뭐 올해 2,600억, 내년 4,000억 나오면서 그림을 그려주잖아요. 그런 그림이 종료하고 2분기, 3분기 늘어나는 그림이 생긴다고 한다면 어떤 종목이든 접근이 가능하죠. 물론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그때는 주가가 오르고 나서 그때 고민할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간 관계상 바로 공략주로 좀 키워드 해야 되는구나. 자, 내일장 가져갈 키워드 저희가 10개 프리어닝, 저는 프리어닝. 저도 프리어닝이시고. 프리어닝입니다. 자, 프리어닝으로 자, 공략주 바로 보겠습니다. 예, 자, 공략주 먼저 소동수 대리님 먼저 내일 어떤 쪽 공략주 갖고 오셨나요? 예, 컴투스 그냥 사시면 되고요. 네, 목표가 네, 네. 8만 원, 그리고 손절가 52,500원입니다. 컴투스는 저번 주랑 똑같은 종목인가요? 예, 맞는 목표가 건가요? 상향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번 주에는 안 했죠. 예. 아, 게임비렸었나요, 저번 주는? 게임비라고 컴투스 두 개 다 추천드렸어요. 네. 저번 주 종목이 뭐였었죠? 저번 주는 저번 주가 게임비렸고 이번 주 다시 컴투스. 그러네요, 지금. 예. 그럼 목표가 8만 원이면 이게 신고가인 거죠? 직전 고점 뚫고 예, 더 맞습니다. 간다라는 거고. 자, 박세진 대리님은 저는 인터파크 준비했고요. 인터파크, 예. 네. 그 매수가는 11,000원 수준, 목표가 13,000원 수준까지 좀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인터파크는 좀 계절적인 그런 요인을 보시나요? 아니면 사실은 이제 뭐 세월호에 대한 부분이 주가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게 2분기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점을 가장 이제 바닥을 확인할 수 있는 시기가 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네. 실질적으로 아이마켓 때문에 그 세월호에 대한 여파가 실적적으로 크게 안 미쳤는데 주가가 과도하게 빠졌다.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서동수 대리님은 컴투스 목표가 8만 원 주셨고요. 자, 박세진 대리님은 인터파크로 해서 목표가 13,000원 주셨습니다. 자, 두 종목 다 관심 있게 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이 일단 미국하고 중국 쪽 제조업자들 이 설문지수가 잘 나오게 되면서 코스닥은 조금 애매합니다만 코스피 상승 탄력을 좀 받고 있는 구간대입니다. 추가 상승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